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는데요. 거의 국가사무를 지방도 동일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는 기본법이 있는데 지방은 뭘로 하나요? 예.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사무로 제가 법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10가지의 사항들이 의무사항도 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SDG 지방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는 지방 SD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지자체 이행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되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지방 SDG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2년마다 해야 되고요. 그 평가한 것에 따른 보고서를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이 시책 중에는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력사업을 포함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 공부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복습드리면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협의회 고유 업무를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그걸 추진하도록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기 공론장 운영과 공개를 해야 되고요.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가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역할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추진 사무들이 이렇게 되는데 법이 이제 시행령과 표준조례가 내려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지자체들이 적다. 요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도록 단체장들에 대한 또 이제 지방선거 기간이 있다면 그 선거 후보자들에게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행정의 담당자들에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협의회와 협력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꼭 협의회들이 추진해야 될 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담부서에 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국가 지속위를 지원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이 이제 행정지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이라 하면 국무총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총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과 국무조정실 인원을 포함해서 30명 내외의 추진단 구성이 예상되고요. 전국지속협에 현재 위탁하는 환경부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도 국무조정실로 업무 이관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할 부서가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일반법이었던 지속가능발전법을 담당했는데 국무총리실로 이제 기본법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기본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부서로 업무 이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방지소기에 관련된 업무도 기획부서로 업무가 이전될 것이다. 또 지방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위원회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우리 협의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쨌건 이제 총괄부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목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법이나 행정계획들까지 지속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획실로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선 후에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서 부서 이동을 지향하되 아직은 이제 행정의 부서 간 특히 이제 기획 파트와 협업 경험이 부족하고 서로 이제 신뢰가 아직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부터 기획실로 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획부서로 이동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운영위원회의 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원회와 협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고 뭐 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행정의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위원회는 행정계획을 심의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리고 단체장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위원회가 행정계획을 힘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행정 담당자나 사무국에서 안건을 작성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협의회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 수정, 평가, 보고서 작성, 교육 홍보, 수기 공론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간에 협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기관이므로 이 위원회에서 직접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뭐 위원들이 나눠가지고 목표를 수립하거나 평가를 직접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이제 조사 연구나 교육 홍보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협의회와 협력이 절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1년에 한 서너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일상적인 사업 추진과 내용적인 부분들을 협력하는 기관으로 협의회가 서로 이렇게 협력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수기 공론장, 시민참여 구조를 협의회들이 이미 있는 곳들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놓고 하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 협업을 위해서는 또 일부에서는 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체하면 안 되나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지방조례에 둔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그냥 협의회가 지속위까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로 본다. 이렇게 두면 되죠?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는데 가능하기는 하지만 역할이나 위상, 아까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과 또 그것을 이제 협력하는 협의회의 위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서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탄소중립위원회, 기타 뭐 생태위원회나 뭐 무슨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 탄중이나 다른 위원회들도 법적 위계상으로는 지속위가 이들을 포함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했던 거는 탄중위, 지속위, 생태도시위 등 비슷한 위원회를 지속위 또는 뭐 탄중위라 본다가
가능한데 심의의결위원회를 두도록 노력해야 된다. 광역은 지속이, 기초는 상황에 따라서 두도록 돼 있는데 가능하면 지속일을 두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하고요. 전체적인 거를. 협의회가 어떤 걸 협력할 수 있나, 지속가능 전략과 추진 계획의 수립, SDG의 수립과 이행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지표 평가 등의 조사 연구를 협의회가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국 지정 문제는, 사무국은 원래는 지방위원회는 지방행정 책임관 또는 담당자가 사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잘 된다. 혹시 이제 사무국을 지정한다면 협의회가 지정받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기존에 이제 통합정책거버넌스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환경거버넌스 중심의 활동을 해온 게 협의회 사실인데, 지금 이제 기본법에 따라서 바뀐 위상으로 봤을 때, 또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범부처로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환경 실천단체 이런 위상으로는 지속법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정책 능력을 보완해야 된다. 그 정책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은 위원들을 보고 공부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혹시 없다면 정책위원회 또는 정책분과를 구성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위에 전문위원회를 두듯이 지방의 지속위의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려면 정책위원회 구성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이 가능한 전문가를 좀 다양하게 많이 위촉할 필요가 있겠다. 수기 공론장을 실제로 운영해보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마련. 법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그 조항에 들어있잖아요.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실천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간에 아까 이제 환경 실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우리 주요 사업인데, 그거는 기존의 사업들은 약간 구조조정을 하되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협의회 참여 기관 단체들 통해서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주요 실천 사업은 17개 목표에 따라서 추진 계획으로 수립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에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그게 시민참여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를 추진하는 게 협의회의 역할이다. 그리고 여러 이제 탄중법, 기본법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탄중법이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 이제 시민참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기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협의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했던 건, 어쨌건 우리가 이제 민관 협력에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체이므로 시민단체의 참여 구조 보장을 위해서 개별 단체가 그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협의회가 그것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역량에 따라서 협의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협의회가 통합 거버넌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수립이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적평가 등의 사업에서 협력하고 역할은 행정은 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정확하게 있는 거고 협의회는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시민 실천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력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이 있으니 그 역할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기획실과 협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 10개의 의무사항을 지자체가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속가능한 국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2022년 기본법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시민참여 구조를 만들어내고 전 분야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